안녕하십니까. 저는 배 선생이고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제 영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신 선생님. 영신쌤이고요. 영도로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저와 함께 컨텐츠 촬영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 어떤 건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입시 설명회 이야기를 많이 배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기초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 서울 캠퍼스 가장 중요한 대학이죠. 네. 기초 디자인 중에서 네, 그 대학을 주제 설명도 하고 재현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크게 이제 입시 설명회를 다뤘었고 이제 제현작 하나하나 이제 분석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컨텐츠고요. 오늘을 이제 주로 다뤄볼 이제 학교는 건국대학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먼저 문제풀이부터 한번 해봐야지 이제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문제풀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겠죠? 네,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런데 네, 일단 같이 보시면서 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배치, 레이아웃하여 리듬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제공된 사물은 오선지, 띠지, 이종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실물로 주어져서 제공된 사물 이렇게 적어준 것 같고요. 네, 이미지는 제시 이미지 하면서 활자 이미지 2종 그래서 H자와 N자 네. 요걸로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조건이 있는데요. 네, 조건이 상당히 많죠. 네, 제가 한번 조건을 읊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제공된 사물, 이제 오선지랑 띠지 두 종 이제 납작하게 접어서 평면적으로 활용하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된 활자 이미지 H와 N은 크기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아니라 변형이죠. 그 다음에 활자 이미지 두 종은 활자만 그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이미지를 이제 1회 이상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사물과 이미지는 부착하지 마시오. 화용지에 부착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물과 이미지 외에는 그리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써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굳이 안 읽어봐도 되겠죠,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 주제 형식은 네. 기존의 건대에서 많이 나왔던 방식으로 그냥 출제가 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이 주어주면서 관찰할 대상을 주고 문제가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뭐 특별한 단어는 네. 사실 없는데 레이아웃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하지만 레이아웃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재현작을 이제 그렸을 때 평면적으로 배치를 하란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평소 하던 대로 입체로 그리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이유가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학원에서 그냥 그리던 방식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읽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네. 리듬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일단 이게 문제인데 생각보다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재가 뭐 복잡한 형태도 아니고 복잡하다고 하면은 악보의 선이 좀 그리기 엄청 까다로울 많죠. 수- 네, 엄청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직선 반복이니까 네. 자대고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문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평소에 형태에 대한 수업을 많이 했다면 문자니까 그냥 보고 그리면 되잖아요. 그 비례 가로 세로 비례 정도만 네. 재고 세리프만 좀 네. 정확하게 그려주면. 학생들 보면은 뭐 문자를 이상하게 그리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학생들 네. 대부분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면적으로 배치를 하냐 이걸 입체적으로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문자의 형상이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싶은데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봤으면 사실 투시를 줘서 그릴 확률이 좀 큰 주제라고 봐야죠. 네. 작년에 뭐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입시를 치러봤던 학생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그린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았죠.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면적으로 배치를 일단 하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네.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투시가 없는 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한 면만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입체감을 줘서 뭐 윗면이나 옆면이나 그런 앞면이나 이런 면들이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문자라고 하면은 H 그냥 그대로의 바로 익힐 수 형태라고 있게. 볼 수 있고 네. N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악보, 띠지 같은 경우도 악보는 이제 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인쇄가 돼 있잖아요. 네. 그 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띠지 같은 경우도 사각형의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고 인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띠지 두 종의 이제 점의 간격이 좀 다르다는 거. 네, 네. 간격이 다르다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네. 화면을 구성하는데 그게 리듬이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네, 그게 실제 의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이 두 종으로 나왔는데 두 개의 색상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제 구성을 잡아가는데 뭐 주황색을 많이 쓰던지 네. 파란색을 많이 쓰던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하라는 색상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의도겠죠. 네. 네, 뭐 어떤 색을 쓰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두 가지의 색은 서로 보색 대비 관계 있기 때문에 네.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리듬이 더 세 보일 수도 있고. 네. 이게 두 가지의 색상이기 때문에 조화가 중요하겠죠. 뭐 한쪽 색상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하면 화면에 균형감이 잘 안 나타나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평면으로 배치하면서 리듬감을 표현하라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평면으로 하지 않고 입체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평면으로 배치하면 모든 그림이 합격을 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평면으로 배치하는데 리듬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리듬이 중요하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악보에 어떤 인쇄된 화면, 네. 인쇄된 면 네. 그 부분하고 띠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과 그 뒷면에 있는 점들. 점의 간격 그런 것들과 그게 이제 문자 두 개죠. H하고 N자와 네. 레이아웃이 돼서 리듬이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건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건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근데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네.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지를 받았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조건이 이렇게 많으면은 학생들이 조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잘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건지 네. 방향성을 읽어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조건이 많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건을 읽어가면서 뭐 너무 억압되어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읽으면서 출제 의도가 뭔지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들은 그냥 이제 물체 몇 가지만 주고 화면 구성하시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교적 문제풀이하는 게 조금 단순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이제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런 해야 경우도 되는 거죠. 있잖아요. 네. 학원에서 네. 뭐 사진 그냥 던져주고 네. 이걸로 기초 디자인 해라.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그냥 주는 거를 평소에 그냥 그렇게 했다면 네. 학생들이 아 그냥 주제 요거 보고 그냥 화면 구성 뭐 내가 갖고 있는 구도 이용해서 그냥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쵸. 학원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네.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힘들어 하겠죠. 그렇죠. 평소에 이런 많은 조건이 문제로 나와 있는 이런 주제를 다뤄보지 않았다면 그렇죠. 네. 그럼 당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카피만 좀 막 주구장창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친구들도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고. 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읽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네. 학생들도 네. 뭐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대학교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주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이제 그 그림이 교수님들의 어떤 출제 의도하고 맞게끔 그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아까 읽어주셨는데 제공된 사물 가로치고 오선지와 띠지 2종은 네. 납작하게 접어서 평면적으로 활용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면적으로라는 말이 또 나왔죠. 문제에서 평면적으로 배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두 번 말한 거. 한 번 또 나왔죠. 네. 이거는 누가 봐도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하지 말고 네. 화면이 평면적으로 보이게끔 하라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너무 입체로 그린 애들이 간혹 있지 않을까를 좀 염려하시고 이렇게 네. 두 번 강조한 게 아니실까요? 건대가 기존에 출제한 문제들을 보면은 그냥 종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문자도 뭐 인쇄된 종이를 많이 준 적도 있었고 네. 이제 그래 왔던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아줌으로써 우리는 지금 평면을 물어보는 거니까 네. 기존에 그렸던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음. 라는 식으로 좀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배려심 깊은 예.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공된 활자 이미지 H와 N은 크기만 변경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조건을 왜 달아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갖다가 이제 네. 크기 말고 뭔가 네. 비율이라던가 비례라던가 이런 거를 좀 변형하거나 혹은 뭐 쟤를 막 찢거나 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염려 아닐까요? 일단 제공된 활자 이미지가 네. 투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종이로 인지를 하면 네. 이게 종이로 인쇄돼서 나왔기 때문에 네.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있는 조건들을 같이 뭐 읽어보겠지만 네. 한번 쭉 훑어보면은 색상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를 봤을 때 네. 색상을 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기만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는 다른 건 바꾸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크기를 줄이거나 키워라라는 거는 열려 있는데 네. 다른 거는 이대로 그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제공된 활자 이미지 2종은 활자만 그리시오 이런 문장은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종이로 인쇄를 해서 줬기 때문에 그 종이 테두리까지 인식을 해서 그게 출제된 이제 제시물이다라고 이제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예전에 네. 건대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주제 중에 W가 인쇄된 종이가 한번 나왔었어요. 정사각형 종인데 네. W 알파벳 W 네. 그 뒤집으면 또 M자가 되기도 해서 이게 M이냐 W냐. W냐 네. 뭐 그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어쨌든 문자가 종이에 인쇄가 된 상태에서 네.
출제가 그냥 됐기 때문에 종이로 많이가 아니고 거의 다죠. 네. 네. 그거를 그렸었다 보니까 네. 이런 조건을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종이가 아니고 이건 문자니까 네. 그러니까 문자 자체 그러니까 입체물이 아닌 문자라는 건 평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면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출제 의도가 네. 이게 뭐 입체를 그려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인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니까 네. 문자 자체로만 인지를 하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평면에 지금 포커스가 계속 잡혀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여태 읽은 이 세 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읽고 지나갈 법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안 되는 네. 거죠. 네. 하나하나 또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말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냥 크기만 변경 가능함 뭐 이런 것도 대부분 학생들이 크기의 조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크기 변경해도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문장을 교수님들이 직접 쓰시는데 네.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글자를 쓴다는 거는 분명히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이걸 풀어봤을 때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나 요거를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의 어떤 그 출제 의도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오해하고 이상하게 주제 해석을 하는 경우를 아마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만 변경 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 거는 일단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면서 구체적인 어떤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변형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거 검토를 하시면서 네. 아마 그러면 색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면 뭐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문자라는 게 크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든 변형을 가할 수 있잖아요. 접거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접어도 되고 뭐 가려도 되고 어쨌든 문자가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닌 이상 이런 글을 써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출제 의도는 어쨌든 간에 이 평면 문자가 그대로 잘 읽히는 네. 어떻게 보면 가독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편집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커뮤니케이션 안에 편집 디자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각 디자인이니까 네. 편집 디자인에 어떤 관심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문자가 잘 읽히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거를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줄은 이미지는 모두 1회 이상 사용해야 함 이건데 요거는 이제 또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조건일 수는 있는데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학생들은. 근데 또 하다가 실수로 뭐 n을 빼먹거나 뭐 띠지도 뭐 하나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1회 이상 사용해야 함 이거는 학생들이 분명히 이 글을 읽으면은 네. 뭐 다 글이라는 얘기구나 다 이용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구성을 하겠죠. 네. 근데 이거의 출제 의도는 결국에 한 개 이상이 주제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잘 보이는 곳 네.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곳에 1회 이상 표현이 된 티가 많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가 어떻게 보면 문자, 띠지, 악보 이렇게 단순하게 세 종류지만 네. 띠지는 2종이고 네. 문자도 2종이고 네. 어떻게 보면 악보도 한 개지만 이렇게 다 합치면 결국 5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5개가 1회 이상 표현된 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고 네. 결국 잘 보여야 된다는 거는 잘 보이는 데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구성할 때 그런 것들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그렇죠.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냥 1회 이상이라는 거를 그냥 뭐 다 쓰면 되는 거지 하면은 H나 N자 중에서 그냥 하나 보이는 데다가 하고 저 구석에다가 N자 하나 N 그려놓고 난 조건 지켰어. 만족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 결과가 중요한 건데 네. 난 조건을 다 지켰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나하나가 네. 중요한데 네.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네.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는 화용지 위에 부착하지 마시오. 인데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주의사항을 준 이유는 네. 다 종이잖아요. 네. 이게 평면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라고 했지만 종이고 형태 자신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뭐 간혹 있으니까 이걸로 써놨지 않았을까요? 이런 조건도 네. 이게 건대라는 대학이 네. 기존에 출제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제약이 많이 없고 네. 기존에 건대라는 대학이 유형이 정해져 있는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네. 부착을 시키는 주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뭐 그쵸. 스티커를 준다든지 네. 뭐 예전에 건대 의상 디자인과에서 뭐 새 이미지를 주고 네. 그걸 화용지에다 부착시킨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끌어 가게끔 했던 주제도 있었고 네. 뭐 다양한 주제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면 그렇죠. 이거 그냥 그래도 되나? 뭐 붙여도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형태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이거 그냥 어려서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부착시키지 말고 네. 그대로 문자가 그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도 관찰해서 네. 그리란 얘기죠. 진짜 그냥 주어진 그 재료들을 잘 활용하는 거를 너무 바라신 게 아닐까.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 외에는 제공된 사물 외에는 그리지 마시오라고 돼 있는데 네, 이런 그것도 것들은 잘 지킬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간혹 기초 디자인 초창기 때는 진짜 이런 것들 많이 안 지켜지긴 했었죠. 뭐 네. 배경에다가 네. 뭐 나무도 그리고 뭐 옛날에 막 그랬었는데 네, 요새는 요즘에는 거의 뭐 배경을 그냥 두고 그리니까 네네. 이런 것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너무 이러면은 배경에 대한 질문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네. 배경을 칠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었는데 네. 학생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경 다 안 칠하니까 기초 디자인 3년차 때인가 한번 2년차 때였나? 2년차 때. 네. 그러니까 2년차 때 배경을 칠하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학생들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제 문제는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실제로 합격한 그림 한 3장 정도 저희 학원에서 붙은 이제 합격작 3장 정도를 가지고 왜 어떤 이 문제 분석의 틀에서 왜 이것들이 이제 붙었고 왜 좋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그림을 띄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합격작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요 그림 먼저 일단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합격의 포인트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디어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리듬을 강조하는 아까 주제 해석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네. 소재의 활용이 리듬으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중에 띠지가 가지고 있는 간격, 네. 간격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색상 띠지가 갖고 있는 색상이 2종이었는데 네. 파랑색은 간격이 좀 넓었고 네. 주황색은 간격이 좁았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춰서 네. 그려준 것 같고 네. 뭐 이 부분이 이퀄라이저라고 하나요? 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네. 음악 들을 때 보통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보죠. 접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문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문자 H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이쪽에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공간이
이제 띠지가 지나가면서 파란색과 주황색의 어떤 조합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네. 악보도 표현이 잘 보이게 네. 되지 않았나 좀 싶네요.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그런 소리의 어떤 시각화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좀 피아노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그 뒤에도 그림이 있겠지만 네. 이게 왜 쉽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 3로 구성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네. 그러면서 제시된 조건 중에서 리듬을 하라고 했고 평면적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림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조건을- 본인의 어떤 네.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배치를 시킨 다음에 조건을 잘 충족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작품 자체가 뭐 엄청 뛰어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을 잘 유지시키고 시험장에서 잘 당황하지 않고 주제 해석 중심으로 잘 이끌어 가서 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듬이라는 단어가 되게 네. 노골적으로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를 가장 담백하게 잘 그러네요. 하는 그림이지 이렇게 않을까. 네. 열을 맞춰서 네.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리듬으로 네. 이제 시각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안 했겠죠. 그쵸. 근데 리듬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 같고 네. 이게 또 5개씩 한 거 보면은 오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오선지에 있는 그 오선이잖아요. 네. 이런 문자의 배치들이나 이런 띠지가 갖고 있는 그런 접힘에 의해서 그런 도트의 간격, 오선지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로 네. 형상을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걸 교수님들이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물체들의 조화를 좀 잘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형태적인 특징도 좀 잘 이용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재미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네. 크기 배치에도 신경을 잘 썼고요. 크기의 대비 네. 그런 것들 약간 이렇게 단어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잘 신경을 써서 무난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아주 밸런스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자, 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한 그림인데 네, 중앙 쪽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네. 그림을 이끌어 갔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원래 그림을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수능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밝혀도 되나? 이름을 좀 가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저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거를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뭐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건 네. 엄청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뛰어난 것도 있는데 이 네. 학생이 수능을 네. 잘 못 봤어요. 네. 그냥 수능이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6등급까지는 아니고 네.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0분위가 네. 40% 초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건대가 국어 50%, 사탐도 30%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두 개만 해도 80%인데 네. 그 80%를 차지하는 과목을 40%를 받았으니까 40 후반도 아니에요. 40 초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기에서 만점을 네.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만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최초 합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예비 앞번호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신 있게 진짜 그 그림으로 딱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점수대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리 건대가 실기 잘하는 애들이 간다라고 해도 솔직히 40% 합격자는 많지 않거든요. 간혹 있긴 있어요. 정말 어렵죠. 예, 네. 간혹 있긴 있고 저도 이제 아니까 학생들한테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는 하는데 네. 일단 이게 이렇게 흔한 점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그 점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죄송하네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네.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 그 수능 때 잘 안 나와서 40% 초반 이렇게 나왔는데 네. 예비 이 학생이 2번인가 그럴 거야. 예비 2번. 전통적으로 예비가 많이 안 빠지는 대학이다 보니까 네. 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아주 빠졌거든요. 네. 네, 그래도 가까운 번호를 받아서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았으면 최초합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점수가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입시 치르면서 도전을 한 거죠. 네, 도전을 해서 예비로 합격을 했지만 당당하게 합격을 했으니까 네. 또 의미가 좀 있는 학생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왜 이게 과연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의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간격을 이용했고 네. 이퀄라이저의 어떤 이미지 네. 그리고 좀 기본기 네. 그 크기 변화에 대한 기본기 이런 것들을 표현했고 그 리듬을 조금 이퀄라이저라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오선지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이 학생은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표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도트가 잘 보이게 하면서 띠지가 이제 색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색상이 표현이 되게끔 하려면 접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접음으로써 이제 형성이 되는 종이의 각도, 네. 그러니까 띠지의 각도죠. 띠지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접는다는 게 구조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를 변해서 저런 평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생체 리듬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 좀 활용한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네. 저의 내피셜인데 네. 그 심장 박동 같은 것도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리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다가 리듬을 영어로 치거나 한글로 네. 쳐도 심장박동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서 N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그렇죠.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네. 악보의 어떤 악보가 종이지만 네. 여기 인쇄된 그 오선지. 가로축에 네. 선 5개의 선 네. 이게 오선지의 정체성이니까 네. 그 오선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게끔 해서 배치를 하고 N자가 가지고 있는 저 문자의 특성 네. 특성과 띠지를 접음으로써 생기는 양면성 그리고 색상의 다양함 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모두 활용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네.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그 부분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지, 보완을. 네, 그렇지 않고서야 네. 고득점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좀 읽어주신 것 같고 네. 크기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참 담백하게 잘 조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그린 건 아니거든요. 아까 네. 그 학생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이 부족해요. 네. 띠지 같은 경우도 오렌지 색상도 3개 정도밖에 안 쓴 것 같고 네.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도 접혀가지고 나오는 이미지. 근데 크기 변화에 의해서 조금 다양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네. 문자 같은 경우도 3개. 네. 그냥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3개 정도인데 그냥 2개가 담백하게 딱 보이고 하나는 잘려서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가 일단은 잘 보이게 표현이 된 게 네. 기존의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밀도가 중요하다. 입시 그림은 많이 채워야 된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그렇죠. 그림이 왜 붙었는지 모를 거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다른 학원, 다른 곳에서 입시를 한 친구들이 가끔 상담을 오거든요. 네. 상담을 받아보면은 실제로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거부감을 갖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거밖에 안 왜냐면은- 그려도 돼요? 막 네. 이런 질문 하죠.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그렇게 깨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합격장을 보여줘도 학생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글자의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 띠지의 활용 이런 것들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띠지 같은 경우도 2개, 네. 2개 보이는 정도 하고 간격 넓은 거 저렇게
큰 것도 보여주고 네. 중간 거 보여주고 작은 거 촘촘한 거 한 개씩만 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그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해요.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이제 문제풀이 네. 확실하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더 그러니까 너무 노가다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은 네.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주제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 네. 소재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아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의도를 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N은 이런 어떤 리듬감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가 돼 있고 H는 또 이런 오선지와 함께 가는 이런 어떤 통일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의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앨범 커버 같기도 하고 좀 괜히 이렇게 붙었다고 좋다고 이렇게 괜히 그냥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 이 그림은 이 정도만 피드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그림인데 이 그림도 이제 왜 붙었는지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또 세 가지가 다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뒤에 있는 악보에 그려진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게 가장 큰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밑에 깔리고 그 네. 위로 올라와 있는 저 띠지의 활용이 밑에 있는 거의 어떤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문자와 활용된 문자와 띠지의 활용의 어떤 이런 모습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뒤에 깔려 있는 오선의 되게 평면적인 배치. 네. 저게 띠지를 그대로 그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띠지를 단순하게 평면으로 바꿔서 마치 악보에 인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거를 평면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게 평면으로 뒤에 깔리고 네. 나머지 소재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배치가 이게 중첩이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산만하다는 네.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게 이게 그림을 네. 보면은 많이 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그렸다기보다는 중첩이 그만큼 많이 돼 있으니까 많이 그려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쌓아 있고 문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약간 좀 주제 연출을 했지만 네. 일단 뒤에 깔려 있는 저런 평면적인 이미지가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게 그려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마카 같은 걸로 그냥 칠한 거 같고요.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엄청 단순하게 처리를 한 게 보여지고요. 네. 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뭐 화이트도 좀 쓰고 해서 조금 강조도 좀 더 해주고. 뒷부분에서 단조롭게 처리한 거를 앞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제 저렇게 한 거지. 네.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복잡해 보이지는. 저는 이 뒤에 깔린 이 원고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오선지. 오선지. 네, 오선지를 크게 깔아서 오선을 이렇게 배치를 한 그 위에 이런 얘네를 갖다가 약간 음계를 좀 표현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을 하고서 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게 아이디어의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이게 어떤 악보든 뭐든 어떤 가로 방향의 축이 네. 이제 존재를 하는데 네. 그 가로 방향의 축을 문자든 뭐 띠지든 뭐 도트든 그러니까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요소들이 배치가 되면서 네. 이게 어떤 일정한 리듬감을 갖고 완성하는 게 있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재들을 이 가로축에 배치를 해서 내가 리듬을 표현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조금은 시끄러운 음악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변화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 이렇게 세 개의 합격자 커디과를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왜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됐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이제 과들 뭐 산업디자인과 뭐 영상영화학과 뭐 등등 이제 붙은 그림들을 가지고서 또 지금처럼 이제 문제 분석 그리고 이제 합격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앞으로 또 계속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선생님 얼마 전에 네. 해킹당해서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해킹당해서 네. 저희가 그 전에
작년 합격자도 좀 많이 올리다가 말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지금 올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좀 많이 아쉬워서 네. 배 선생님 채널도 안 좋게 되고 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다행히도.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뭐 올려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한 장 한 장씩 올려가지고 좀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과별로 네. 올려서 조금 네.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면은 네. 그런 불상사가 있어도 그렇죠. 네. 다들 겪고 나서 이제 시작하겠죠. 네. 네. 그런 불상사가 있어도 그래도 이미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채널이 살아난 만큼 예전에 올렸던 것도 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커디과 이제 비교했던 분석이랑 또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